돈 좀 있으면 100만 원만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친하진 않았지만 예전에 제 친구들 그 무리들 속에서 있었던 친구입니다. 만나서 크게 이렇게 뭐 서로 껄끄러운 관계도 아니었고 그냥 둥글둥글한 그런 친구 중에 한 명이 최근에 전화가 저녁에 한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목소리가 상당히 다운되어 있고 갑자기 이 시간에 또 뜬금없이 전화를 할 친구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돈 좀 있으면 돈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 왜 그러냐? 갑자기 뭐 무슨 일 있냐?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경제적 압박은 물론이고 심리적인, 정신적인 제가 생각할 때 좀 기본권이라 그래야 되나요? 의식주에 이 정도의 이것도 통장에 돈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더라.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냥 밥 먹고 살 정도, 내가 통장에 돈 어느 정도 요정 있을 정도는 우리가 사람이 갖고 있어야지만 밥도 먹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딛고 일어서고 정상적인 사고나 생각이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런 기본적인 집에 내 집이 있고 그게 뭐 자가든 월세든 전세든 간에 지칠 이 몸을 쉴 공간, 그 다음에 의식주, 엄청나게 비싸거나 맨날 오마카세를 먹거나 이런 비싼 음식이 아닌 최소 삼시세끼 정도 먹을 만한 그 정도 내가 비용, 옷 같은 거는 뭐 계속적으로 안 사도 되니까 그 정도. 근데 이 친구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이 아닌가, 비이상적인 사고를 하면서 이상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입니다. 투자를 잘못했다. 이런 잡코인, 잡주식이라 그러죠. 한 방을 크게 이렇게 터트려서 내가 어떻게 좀 힘든 이런 인생을 내가 뭐 누구의 이런 얘기를 들었겠죠. 이거 뭐 대박 난다 그러더라. 이 코인 정말 대단하다 그러더라. 너만 알려주는 이런 정보인데 당연히 그런 건 없겠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됐냐. 비상금도 없냐, 통장에. 전부 다 지금까지 자기 정말 친했던 지인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다가 쉽게 돈을 빌려줄 리가 없죠. 그래서 별로 친하지도 않은 저에게 전화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출도 다 받았다 그러고 빚도 냈다 그러고 카드 관련돼서 돌려막기 하고 현금 서비스 받고 하니까 신용 점수는 계속 떨어지고 빨리 갚으라고 여기저기에서 상환의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인 거죠. 도대체 이 친구가 일적으로, 그전에 했던 일적으로 중소기업 다니던 친구인데 그 일적으로도 재기가 가능할까? 저는 회의적이라고 봤습니다. 목소리 자체가 완전히 예전과 다른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안타깝지만 친구야, 내가 지금 그 정도 돈은 없고 10만 원 정도 내가 그 카카오톡 요즘에 현금으로 보내줄 수 있더라고요. 그거 보내줄 테니까 일단은 밥을 좀 챙겨 먹으라. 비싼 거는 못 사 먹겠지만 식당 가서 먹던지 아니면 뭐 쌀을 좀 사던지 아니면 편의점 가가지고 뭐 식사할 수 있는, 대용할 수 있는 라면이라 이런 거 좀 사던지 일단 이걸 먹고 정상적으로 좀 사고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차분하게 좀 이렇게 돈 빌려달라는 얘기는 딴 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화를 끊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무조건 사람은 최소 수백만 원 정도는 내 통장에 비상금으로 갖고 있어야 먹고 살고 최소한 그런 기본권이 형성되면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에너지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확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부모 자식들 간의 사업 자금 관련돼서 조금 뭐 엄마 아빠 내가 지금 이번에 사업을 하려는데 돈 좀 빌려줘. 사업 자금 엄마한테 나의 투자하면 내가 돈 다 해줄게. 집 팔아서 담보 잡혀서 현금 다 주고 나중에 잘 되면 다행인데 거의 90% 이상은 아들도 자녀도 뭐 딸내미도 자식들도 망하고 부모도 그냥 망하는 거죠. 같이 망하는 거죠. 사업이다, 장업이다, 월급쟁이다,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집, 가게, 비상금이 저는 필수적으로 현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서 이거 정말 저거 사야 돼. A라는 아파트를 내가 사야 되는데 다 끌어모으고 부족한 돈은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 끌어서 하지 뭐 했을 때 여기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가게, 집에서도 반드시 최소한의 현금, 추가적으로 내가 환급이 빨리 될 수 있는 황금성이 강한 금이라든지 주식, 예적금, 배당주라든지 채권,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 정도에 내가 환급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산을 분배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현명할 것이라고 봅니다. 내 월급의 3달치 정도 비상금 통장에 좀 놔두는 게 좋겠죠. 암보험 같은 것도 보험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또 보험 쪽은 제가 특별하게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또 집안에 큰 돈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누가
아파서 작게 아픈 것이 아니라 갑자기 뭐 큰 병이 걸린다거나 암이 걸린다거나 그래서 암보험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우리가 가입을 해야 된다. 가족 중에 큰 병이 걸려서 집안 자체 뿌리가 흔들흔들 되면서 그 집안이 왕창 부모 자식 한 방에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케이스도 심심치 않게 제 주변에도 봤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잘 때 직장인이라면 또 저처럼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잘 때도 내가 실제적으로 내 시간이나 내 노동력이 투자하지 않더라도 나 대신 무언가 계속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동산, 뭐 주식, 채권, 여러 가지 뭐 실물자산 투자가 많겠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있어야지만 내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제 친구처럼 물론 그 친구는 잘못된 투자 때문에 본인의 자산이나 본인의 빚을 내서 영끌해서 투자를 해서 잘못된 이런 허황된 그런 꿈을 가지고 잘못된 투자를 했겠지만 우리가 삶에 뭐 투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아파트 투자 하나, 뭐 오피스텔 투자 하나, 건물 투자 하나 똑같습니다. 주식이나 고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에 너무나 내가 몰빵한 나머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이런 대출 통해서 내가 허덕허덕 대면서 이자를 갚아 나가지도 못할 수준에 감당 못하는 이런 수준까지 빠져서 나의 주업인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이미 망가져 버리고 내가 스스로 코너에 갇혀서 와 내가 빚을 이거 어떻게 다 갚지? 일단 좀 빌려볼까? 일단 카드를 돌려막기 해볼까? 일단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어떻게 해결해볼까 하다가 초반에는 어떻게든지 이렇게 막아보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나의 빚과 내가 갚아 나가야 될 이자는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통장에 있는 현금 또한 다 나가게 되면 제 친구와 같은 상황 코너에 막혀버리면서 평소에 저비하지도 않던 이런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정말 급한데 100만원 단돈 100만원을 빌려주면 내가 금방 갚겠다. 거짓말이죠. 그런 돈을 금방 갚을 수 있는 돈이라면 주변에 있던 친한 친구라든지 친한 지인들이나 부모들에게 이미 빌렸겠죠. 이미 다 빌려주고 더 이상 빌릴 데가 없기 때문에 저에게까지도 연락이 와서 이런 상황에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제가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최소 나의 현금적인 이런 비상금은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반드시 확보를 하고 저는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지막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